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그림자처럼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불경스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많은 분들이 이 주제 앞에서 침묵을 택하시죠. 이 때문에 혹시 자신만이 남다른 욕구를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늪에 빠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생명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위 행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라거나 이 나이에 자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낡은 신념의 벽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과학적인 근거와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한 황금 같은 정보의 씨앗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성욕을 삼켜버릴까 오해와 진실. 가장 먼저 나이가 들면 정말로 성욕이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오랜 궁금증의 베일을 걷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0세를 넘기면 성에 대한 관심이 마치 시들어가던 꽃잎처럼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는 사실과 다른 편견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이 편견에 반하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마치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심층 조사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의 약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성욕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80세 이상에서도 30% 이상의 남성이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이에 관계없이 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일부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불씨가 작아지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테스토스테론의 생명력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씨. 이렇듯 테스토스테론에 잔존하는 생명력 덕분에 많은 남성들이 70세, 심지어 80세를 넘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성욕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마음속 깊이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엔진에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성욕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욕이 지나치게 저하되면 마치 시든 나무잎처럼 무기력감이나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삶의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위행위 나이 듦과 함께 얻는 건강의 선물. 그렇다면 자유행위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령이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절한 자위는 오히려 다채로운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죠. 첫째, 자위는 혈류 개선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경이로운 도움을 줍니다. 자위 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마치 댐이 열린 듯 원활해지고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면서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혈관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위를 통해 전립선 분비액이 일정하게 배출되면 마치 정화작용을 하듯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전립선 질환이 흔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자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위 중에는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황홀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스트레스를 녹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위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와 현명한 주의점, 건강한 즐거움을 위한 지혜. 물론 자위 행위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걱정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서는 건강한 즐거움을 위한 적절한 빈도와 현명하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위를 즐긴다면 비교적 빈도가 높더라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빈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에게 맞는 신발 사이즈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일 뿐이며 본인의 체력이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만 해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알맞은 빈도인 셈입니다. 반대로 무리해서 횟수를 늘리거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노련한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지키듯 우리 몸의 한계를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자위생활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자위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고령자가 유의해야 할 실제적인 주의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변화에 맞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마치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외일 수 있지만 자위 행위 중에는 체내 수분이 소모되기 쉬우며 노년층은 갈증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위를 하기 전이나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 운동 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전립선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시간 과도한 자극은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적당한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 중에 통증이나 이질감을 느낄 경우 마치 위험 신호처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의 안개 걷어내기 고령자 자위에 대한 진실. 이처럼 고령자가 자유행위를 즐길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령자의 자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그림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고령자 자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70세가 넘으면 선교기 사라져야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교기 줄어들 수는 있어도 마치 불이 완전히 꺼지듯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70세 이후에도 선교를 느끼는 것은 건강과 활력의 명확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인의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적절히 행하는 자위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하지 않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실천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위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부끄러운 일로 숨겨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위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굳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자위에 대한 오해는 많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불안감을 덜고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위 역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태를 마치 나침반처럼 잘 살피면서 적절한 빈도로 행한다면 일상에서 더 큰 만족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70세가 넘으면 성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의 족쇄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성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심으로 마주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불씨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영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